네, 오늘 이렇게 귀한 기회를 만들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통안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여론을 선도해 주시고 정책 제안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존경과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는 지금 유세 일정 중에 도저히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으로 저한테 대신 양해 말씀 구해달라는 부탁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말씀 잘 정리해서 시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후보께 직접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 교통 안전에 관한 하는 후진국입니다. 국제 비교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이 교통 안전 문화는 상당히 하위 수준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특히 그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 교통사고 중에 이 보행자 사망률은 전체 사고의 한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후진형입니다. 선진국 교통 자료를 보면 많은 경우 주로 도로 개선이나 승용차, 교통수단의 안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보행자 안전이 완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이 될 정도로 아직도 후진적인 교통 안전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 안전에 관해서 저희는 크게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교통 안전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이것을 제대로 집행해서 실질적으로 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있는 법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물론 이 교통 안전 시설들이 우리 시민의 눈에 보아도 미흡한 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조명 시설이나 교통 안전 표지판이라든가 길 안내판이 도저히 우리 눈에는 차지 않는 걸 많이 보실 겁니다. 아마 이 김문수 후보가 시장이 되시면 이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하시겠다는 말씀을 저한테도 여러 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이 교통 주체, 즉 교통시설을 운영 관리하거나 또는 보행을 하거나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의 인적 실수에 의한 사고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이 교통시설을 운영하고 차량 운전하는 분들의 의식 그리고 건강 이런 쪽에도 굉장히 중요한 교통 안전 요소가 되리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이나 계몽은 정부의 영역이기 이전에 바로 여기 오늘 이렇게 주최해 주신 여러 시민사회단체 여러분들이 정부의 역할을 보완해 주시는 역할을 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 안전의식에 대한 계몽은 시민단체와 적극적으로 공조관계를 유지하되 시 당국에서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효성 있는 그 집행, 교통안전 법규의 집행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라든지 불법 주정차라든지 과속 난폭 운전 같은 그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단속하고, 특히 대중교통 운전을 하시는 버스, 택시, 그리고 지하철 이 운전자들의 건강, 피로도 또 교통안전의 중요한 요소인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도 법규가 미비하다면 보완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통시설, 결국 많은 경우 이 교통안전시설의 미비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그건 결국 사람 때문이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잘못된 반응이 있습니다. 어디서 사고가 많이 나는지는 서울 교통 당국뿐 아니라 사실은 손해보험회사가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후보는 이 손해보험회사와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바로 사고의 원인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시설의 미비 때문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서 그 시설에 집중적으로 개량 투자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공약 몇 개를 말씀드리면 우선 교통약자 그리고 교통사고 취약지역에
대한 보호 지정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뿐 아니라 요즘은 생활도로구역이라고 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도적 미비로 인해서 이것이 도로교통법상 공로로 인정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법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생활도로구역을 따로 교통안전지역으로 규정할 수 있는 법 제도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행자가 많은 일반 도로에서는 속도 제한을 10km 하향 조정하고 이 속도 제한을 집중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사고 발생 확률을 현저하게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 스쿨존이라든가 보행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 동시 보행 신호제, 즉 파란불과 빨간불이 교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들이 길을 건널 때 동시에 함께 건널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그 첨단 장치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 수입의 일부를 어린이나 사고 취약 지역의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이용하기로 했고, 자료를 보니까 이미 여기서 제안해 주신 공약에 들어있는 것으로 저희는 100% 공감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장애인들의 교통안전,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장애인 콜택시를 200명당 한 대에서 150명당 한 대로 증차하고 유료 도로의 통행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철도, 도로 등 공공교육 교통수단 시설에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을 인증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특히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이 고령 운전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발맞춰서 교통안전시설물의 크기나 어떤 이 시각성을 강화해서 특히 도로 조명 시설을 확대하는 등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 편의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안전은 사람의 문제이면서 제도의 문제입니다. 이 캠페인은 시민단체 여러분들과 공조해서 의식을 개선함과 동시에 정부는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미비한 법규, 특히 안전관련 규정을 집행하는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단속 실적을 자랑하는 정부가 아니라 준수율을 자랑하는 정부가 되도록 시정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지금은 경찰청이나 도청이나 단속 실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보여주기 행정입니다. 우리 김문수 시정은 단속 실적을 자랑하는 시정이 아니라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시민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교통안전 공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저희 100% 공감하는 공약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달성하느냐이지 얼마나 많은 위반을 단속해서 몇 명을 처벌했느냐는 것은 절대로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바로 목표를 달성하는 준수율을 지향하는 시정 교통안전정책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김문수 후보는 8년 동안 경기도에서 도정 경험이 있고 행정전문가로서의 그 실적이 증명된 후보입니다. 많은 지지를 부탁드리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신 공유는 제가 꼭 가감없이 후보님께 전달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